안녕하십니까, 연율입니다. 이번 시간은 하이엔드 아파트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 하이엔드 아파트는 이제 아주 고급화 단지죠. 각종 자재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까지 모두 아주 차별화된 그런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평당 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비싼데, 부산 지역에는 지금 뭐 하이엔드 아파트 이야기는 일부 있습니다만은 DLENC가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분양까지 간 아파트는 지금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 사실상 분양 같다 하지만은 있는 게 대연 3구역에 이제 DIL, 그 아파트는 글쎄 하이엔드라고 하는데, 글쎄 뭐라 그럴까요? 거기 좀 롯데하고 이제 현대 아이파크가 합쳐가지고 이름을 이제 그래 지어가지고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천자이는 그랑자이라는 그 이제 GS 건설의 하이엔드를 쓰려고 그랬는데 결국 법정 소송까지 가가지고 패배를 해가지고 버스고 그냥 남천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수도권, 지금 하이엔드 바람이 한참 불었던 수도권 이야기고 나중에 부산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동산 상승기 때 높은 분양가에도 속속 완판됐던 이 아파트들이 지금은 이제 미분양, 할인 분양 등으로 이제 아주 굴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다름이 아니고 뭐 금리가 높고 하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아파트가 가격이 높고 하이엔드를 한다 해가지고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별 차이 없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는 이제 그걸 실감한 거죠. 그래서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비싼 아파트가 외면받는 데 대한 어떤 그런 논란, 그다음에 양극화에 대한 부담감, 그래 또 하이엔드라 그래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 있죠. 침수되는 그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또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 지역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파트, 고급단지를 표방한 아파트들이 지금 저조한 성적을 지금 수도권에서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서울 영등포구 브라이튼 여의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여의도에서 18년 만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인데 한강 조명이 가능한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전부 분양 전부터 상당히 관심을 모았죠. 여의도니까 뭐 아주 평지고 괜찮겠네요. 하이엔드 복합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이 브라이튼 여의도는 지하철 5, 9선 그리고 여의도역과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입니다. 호재가 많겠죠. 이게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나 분양가 규제 등에 따라 일반 분양이 점점 밀리면서 지난 2019년 오피스텔 1개 동을 먼저 분양하고 아파트 2개 동은 올 4월에야 이제 임대호 분양으로 공급했습니다. 좀 복잡습니다. 이게 좀 그냥 바로 분양을 안 하고 임대 분양을 하고 오피스텔을 먼저 하고 하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이게 이제 높은 임대 보증금 영향 등을 아직 이 임대후 분양 조건에 입주자 절반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브라이튼 여의도 관계자는 이제 물량이 이제 절반 남았다. 한강뷰 가구는 거의 다 나가긴 했지만 아직 있긴 하다. 그럽니다. 이 한강뷰가 있는 하이엔드가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이 아파트 임대 보증금은 평당 5,300만원 수준입니다. 가구 면적에 따라 13억에서 32억대에 달합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13층 이상은 70만원에서 490만원의 월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보다는 한참 비싸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서 할인 분양이 나선 하이엔드 단지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일대, 용인 수지면 상당히 아파트촌이죠. 수지 몽펠리에 힐포레라는 럭셔리 주거 상품을 표방한 단지인데 고급 마감재, 인테리어, 명품 빌트인 가구 등 하이엔드 설계화 상품이 곳곳에 적용했다. 이렇게 이제 분양 안내지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아파트는 1단지가 전용 63에서 68평방미터 21가구, 2단지는 65에서 67평방미터 21가구 이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난 9월부터 분양을 했는데 여전히 미분양이라고 합니다. 평수도 작은데 이렇게 미분양이 쳐집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한 20%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미분양 가구를 파는 중인데 이 단지 분양가는 이제 6억 5,800만원에서 7억 9,9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적은 가격은 아닌데 5억대 초반까지 할인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억 5천에서 8억, 7억 9천까지 가는 아파트를 5억 초반대까지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다. 이 참 하이엔드가 완전히 20% 이상 아파트를 할인해가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회사 보유분이 40% 정도 있는데 회사가 미분양 가구를 이제 산 다음에 선착산으로 특별 할인해주고 있다. 그래도 지금 한 30% 물량이 남아있고, 뭐 일부 타입은 5억 3천만 원까지 할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 상당히, 분양 타격을 받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수도권 아닙니까? 서울 근교이고 하니까 지방보다는 분양률도 높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고. 이제 하이엔드 아파트가 시장 외면을 받는 주된 이유는 이제 주택 매수 심리, 투자 심리 약화 등입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다 같이 집값이 오르자 그중에서 고급화를 표방하며 차별화를 두려는 분위기가 확인했죠. 부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하이엔드 짓겠다고 한 계약한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 3년 전 2019년에서 21년 사이에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같은 경우는 중동 5구역 같은 오산마을은 거기 이제 건설사 입찰 조건에 하이엔드 브랜드를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 GS는 포기하고 DLNC가 또 뗐죠. 그러니까 이게 고급화 이제 승부를 걸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비스텔, 생숙, 도시형, 도생까지 고급화를 내걸고 분양을 높여도 뭐 다 팔려나갔습니다. 다 팔려나갔는데, 이제 침체기에 들어서고, 사실은 이제 고금리, 그럼 집값 추가하라, 이런 상당히 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니까 청약이 신중해지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하이엔드 아파트 위상이 옛날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하게나 전부 다 뭐 하이엔드니까. 부산에서도 지금 하이엔드가 지었다 하면 하이엔드, 계약만 하나 하이엔드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결국은 집값 올리기입니다. 공사비를 올릴 가지고 이제 뭐 입주비를 받는 높은 그걸 분양을 하는 건데 그건 다 허상입니다. 허상이고 어떻게 보면 뭐 다 입주할 때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를 마음에 안 든다고 자재 좋은 거 쓴다고 그대로 놔둡니까? 거의 한 3년 5년 되면 기존의 인테리어를 다 뜯어냅니다. 그러면 하이엔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양극화 부추기는 논란으로 이제 말썽을 빚은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압구정 2구역 그 신현대 아파트입니다. DH건축의 재건축 설계 홍보 영상에서 모두가 우러러보는 삶의 높이, 대한민국 상위 0.1%의 독점적인 상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곳, 뭐 이런 아주 뭐라 그럽니까? 뭐 좀 너무 지나치게 양극화를 표방하고 가진 자들의 어떤 그런 우월성을 이야기하는 광고를 해가지고 말썽이 됐죠. 그 언론에 많이 얻어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럼 또 하이엔드 아파트가 또 하자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 하이엔드 아파트 리조트 컨셉. 그러니까 하이엔드 아파트인데 리조트 컨셉으로 지어진 그게 이제 금암역 로열 파크 시티 프루지오. 뭐 이름도 깁니다. 금암역 로열 파크 시티 프루지오. 최근 침수 피해를 겪어가지고 말만 하이엔드지 아파트 누수 붕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뭐 좀 겉만 번지르하지 내실은 없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금리가 낮을 때는 일반 아파트와 차별해가지고 하이엔드 쪽으로 분양을 해도 잘 되는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메리트가 없죠. 그걸 부담스러울 겁니다. 조금 뭐 분양가를 좀 낮춰야 되는데 너무 이제 높다. 그리고 이제 뭐 경기가 지금 좀 살아나니까 괜찮겠나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부산에도 보면 제일 관심을 끌었던 게 중동 5구역입니다. 5구역 거기에 이제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거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계약 조건이 현장 설명에서 입찰 조건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제안을 딱 했습니다. 제안을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이제 DLNC, 롯데건설, SK, IS동서, 동원개발 등 막 이렇게 참여했는데 이 중에서 부산업체들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브랜드를 사용한 건설사는 이제 DLNC, 아크로, 롯데건설, 르웰, SK, 더파인, 그 다음에 IS동서, W, 이 4개사가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광장 관심을 기울였던 GS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그랑자이를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다. 자기가 그냥 막 다
포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입찰 포기를 했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뭐 지금 DL 연세가 가장 많은데 하이엔드 브랜드를 요구한 게 이제 사모 아파트, 그 다음에 뭐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왜냐면 분양 공고가 안 나기 때문에. 그리고 촉진 2구역도 하이엔드 브랜드로 해가지고 평당 분양가를 1,000만 원 가까이 공사비를 요구를 했는데 GS건설이 결국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왜? 너무 비싸다. 근데 GS건설 입장에서는 하이엔드로 하고 층수도 높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랬는데 결국은 안 됐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너무 무리가 간다. 하이엔드는 너무 비싸다. 뭐 어느 정도로 해야지 이게 평당 1,000만 원씩 하고, 다른 데는 600, 700인데 공사비가 1,000만 원씩 내놔라. 그 이유가 이제 하이엔드고 하니까 더 들어갈, 공사비가 더 든다 이런 이야기인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뭐 하이엔드를 하더라도 사게 해가지고 팔라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같이 돈이 많은 데는 하이엔드가 가능한데, 부산같이 조금 뭐라 그럽니까? 낮은 곳은, 자금력이 약한 곳은 하이엔드는 좀 거칠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그래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하이엔드 브랜드가 뭐 좋은 것이냐? 결코 좋지는 않다. 그렇게 하지, 하이엔드 브랜드 말고 다른 일반 아파트를 잘 지어서 하는 게 낫다. 실속 있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렇게 서울에서도 지금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너무 그렇게 겉모습만 버지리한 아파트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